안녕하세요. 강나연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둑 많이 즐겨두고 계시죠? 아마 기원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두시거나 무엇보다 생활이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바둑을 많이 두는 것은 기력 향상에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요. 한 판의 바둑을 두더라도 신중하게 또 전심을 다해서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10권의 책을 성의 없게 읽는 것보다는 단 한 권이라도 정독을 하는 것이 더 오래 남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속기바둑을 두실 때라도 신중하게 또 진지한 대국 자세를 항상 가지신다면 아마 기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소목에서 날일자 걸침을 했을 때 한 칸 협공 정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높게 걸쳐가는 것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날일자 걸침도 소목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이죠. 그때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해 오는 것은 협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격렬한 협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공을 당했을 때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바로 흙이 이렇게 붙여와서 매우 답답한 모습이죠. 이제 와서 이렇게 반격을 시도하는 것은 흙이 끊어가서 백이 물론 기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요. 이것은 살더라도 흙에게 너무나 큰 외세를 내어주기 때문에 백의 실패입니다. 흙은 계속 막아가고요. 백이 이쪽을 막아두고 빠져서 살더라도 지금 이 모습은 흙이 너무 두터운 모습이죠. 따라서 백으로서도 지금 최선의 수는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수인데요. 그때 이쪽을 잇고 백이 살겠지만요. 역시 이쪽을 치받아가면서 백은 살더라도 작은 실리를 차지한 것에 불과하고요. 흙은 두터운 외세를 취해서 이것은 흙에 유리한 결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당했을 때는 백이 되도록 손을 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백의 응수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한 칸 뛰는 수를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바짝 두어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대응법이 되는데요. 만약 백이 이쪽을 밀어준다면 흙은 계속해서 늘어가서 백이 또 한 번 밀어온다면 계속 늘어줘서 지금 흙은 사선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밀어간 수는 굉장한 악수인데요. 물론 이 한 점을 공격해서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집을 지어주는 것은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을 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밀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백으로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을 제시해드린다면 이렇게 한 칸 대협공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돌도 약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흙이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다음에 붙여가는 리듬을 구하는 수입니다. 지금 이 수는 바로 이행말을 두기 위한 준비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붙여오면 흙은 젖혀주는 것은 백이 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약점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흙도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이고요. 그때 백이 두 점머리를 두들겨가는 자세가 좋죠. 물론 흙은 젖혀오겠지만요. 자, 여기서 너무 욕심을 내서 끊어가는 것은 흙이 꼬부리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도 무리이고요. 흙이 젖혀왔을 때 백은 늘어서 가만히 참아둡니다. 물론 호구치는 흙의 자세가 워낙 좋지만요. 백도 이렇게 한 칸으로 사뿐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자, 다음에 흙이 붙여왔을 때 계속 치받아가서 이제는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로 보강을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가 한 칸 협공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요. 예, 약간은 어려운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수순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 칸 뛰어나가는 수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좀 더 쉽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한 칸 뛰는 수에 대해 알아봤고요. 좀 더 간결하게 두신다면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흙이 젖혀올 때 이렇게 호구쳐서 쉽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죠. 밀어준다면 계속해서 빠져서 이제 흙은 날일자 정도로 두어올 텐데요.
그때 여기서 이 귀를 막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급수입니다. 끝내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흙이 막아왔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이 돌의 근거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포석이더라도 지금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아주 시급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호구를 쳤을 때 흙이 늘어주지 않고 반발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그때 이어주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우영을 배웠죠. 이런 것은 우영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절대 삼가하셔야겠고요. 또 지금 패로 받는 것은 흙이 패를 따냈을 경우 초반이라 패감이 없겠죠. 따라서 백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뒤로 돌려쳐서 두는 것이 좋은 기세의 진행입니다. 흙이 따낼 때 다시 한번 뒤로 단수를 쳐서요. 흙도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야 하는데요. 그때 이쪽을 잇고 흙이 건너갈 때 이렇게 벌려가서 여기까지 또 하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칸 협공 정석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포석에서는 벌림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벌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돌을 안정시키는 벌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석은 소목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죠. 다음에 흙이 여기까지 벌려가는 것이 정석의 완성인데요. 바로 이러한 벌림이 돌의 안정과 관련된 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백이 이렇게 협공을 해와서 지금 이 석점은 많이 시달리게 되겠죠. 만약 이런 자리를 손 뺄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두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과 관련된 벌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벌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세력권과 관련된 벌림이 있는데요. 두 번째 벌림의 종류는 세력을 넓히는 벌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소목이 굳혀져 있다고 보았을 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이런 자리가 세력권과 관련된 벌림인데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다가온다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세력권과의 벌림은 물론 돌의 안정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중반전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흙이 이쪽으로 벌려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세력과 관련된 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력을 넓힐 때는 좀 더 바짝, 멀리, 넓게 벌려가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돌의 안정과 관련된 벌림에서는 두 칸으로 벌려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두 칸 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정석을 진행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첫 강좌 시간에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려가야지 세 칸으로 벌려가는 것은 백이 들어와서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벌림, 돌의 안정과 관련된 벌림은 두 칸이 기본적인 벌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간혹 가다가 이런 모양에서 이쪽도 걸쳐서 이렇게 날일자 교환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쪽을 지켜서 한 번에 보강을 하는 그런 바둑을 제가 초중급자분들의 기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지금 양쪽을 효과적으로 한 수로 둔 아주 효과적인 수로 보이지만 사실 이 수는 엉거주춤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수를 두고 싶으시다면 이 교환을 해두시면 안 됩니다. 역시 이 교환을 해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둔다면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데요. 날일자를 교환을 하셨다면 여기서는 두 칸으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날일자 교환을 해두고 나서 세 칸으로 벌려가는 것은 백이 침투를 해 들어온다면 백으로서는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백은 무리하지 않고 알기 쉽게만 두더라도요. 흙은 계속 막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젖히고 나서 날일자를 달려간다면 어떤가요? 지금 흙진영 속에 백은 쉽게 자리를 잡았고요. 흙은 빈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일자 교환을 해둔 후에는 두 칸으로 벌려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집에 침입하는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진영에 침입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살펴서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쪽 백집을 뭔가 침입해가는 수단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눈목자로 끝내게 하고 마는 것은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지 못한 안 좋은 결과이죠. 자,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이쪽에 뭔가 백의 약점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이쪽을 내려 빠지는 것을 선수하고요. 백이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세 칸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아까보다 훨씬 좋은 결과이죠. 자, 세 칸이 너무 멀어 보이지만 사실 이 수는 절대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늘모로 차단해 오는 것은 밑으로 붙여가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서 오는 것은 역시 밀어서 차단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나리자로 가르는 것을 위로 붙여서 어떠한 수로도 흙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자,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수를 찾아봅시다. 아마 이쯤 되면 이렇게 마늘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감각입니다. 자, 지금 이 수를 둔다면 백이 손을 빼기가 힘들죠. 다음에 이렇게 먹여쳐 들어갔을 때 백이 따내더라도 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 패는 백이 훨씬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요. 흙으로서는 꽃놀이 패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백은 이렇게 흙에 마늘모를 해오면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흙이 이렇게 눈목자까지 아주 통쾌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백은 막아서 계속 집을 지켜가야 하는데요. 다음에 흙이 이렇게 젖혀가는 끝내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들어간다면 또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선수로 아주 기분 좋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게다가 흙이 팩감이 많다면요. 이러한 곳에서는 이렇게 껴붙여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패로 버텨가서 아예 백집을 깨부수는 이런 수단도 남아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끝내기에서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을 선수하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상대의 진영에 깊숙이 침입해가는 수, 이런 수는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 집을 역시 끝내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그냥 마늘모를 하고 마는 것은 역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빠지는 수를 선수하고 백이 받아줄 때 눈목자를 해 들어가는 끝내기로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백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이 흙세점이 잡혀있는 모습이지만 그 맛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조금 어려운 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쪽을 끊어가는 것이 좋은 맥점입니다. 자, 백이 잡아야 할 때 이쪽을 다시 한번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쪽을 내려 빠지는 것을 선수해서 일선이 선수가 되면 좋은 끝내기 수단이 많이 있죠. 이제는 이렇게 눈목자까지 상대의 진영에 깊숙이 침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대방의 진영에 침입하는 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를 잘 알아두셨다가 실전에서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통쾌하고 짜릿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빅을 내는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흙이 빅을 내서 사는 문제입니다. 흑선인데요. 빅을 낸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지금 이 문제를 푸시려면 궁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백이 이렇게 취중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는 궁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흙은 최대한 궁도를 넓혀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백이 이 자리를 들어올 텐데요. 사실 이 자리를 막아간 순간 흙은 사는 궁도를 마련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알기 쉽게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백이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여기서 어떻게 두나요? 이쪽 공배를 메꿔야겠죠? 그렇다면 백은 어느 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빅을 내고 살아간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흙이 이쪽을 두지 않고 반대로
먼저 이곳에 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역시 백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 잊고 나면 이것도 비계 형태이죠. 이쪽 백은 어느 곳으로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사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재미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이쪽을 잇더라도 빅이 나 있는 형태인데요. 백이 잡으러 오려면 이쪽을 두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자리를 두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두어서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흙이 이쪽을 먼저 가게 된다면 이 자리가 급소로 역시 빅을 내서 살아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여기도 흑선으로 빅을 내는 문제인데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한 집을 내는 것은 백이 이 자리를 끊어와서 흙은 이어야 하는데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빅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끊기는 곳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어야지만 빅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들어올 때, 자, 여기서는 급소가 어디일까요? 다른 어떤 곳을 두어서도 안 되고 바로 이 자리를 두어야지만 빅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빅을 내는 수단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초급자분들의 바둑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는 약점을 남겨놓은 채 너무 서둘러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둑은 자연히 엷어지게 되고요.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약점을 잘 지켜놓고 차분히 기회를 노리면서 바둑을 두시는 게 기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